안녕하세요. 공방숲의 수풀입니다. 오늘은 바느질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한 코 한 코 잘 만들어서 솜까지 완벽하게 넣었는데 만들어둔 뜨개 조각들을 바느질하고 나면 어째서인지 2% 부족한 상태로 완성되어서 답답한 적 있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과 몇 가지 규칙으로 지금보다 퀄리티 좋은 인형을 만들어 보세요. 공방숲에서 인형을 만들 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 팔다리 등 입체적으로 완성된 뜨개 조각을 바느질할 때는 소량의 솜을 넣거나 원형 코를 만들고 남은 꼬리실을 솜 대신 넣어서 옆모습이 물방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둘, 마지막 단은 겹쳐뜨기 해주고 실을 남겨 돗바늘로 바느질합니다. 셋, 바느질은 만들어둔 뜨개 조각에서 마지막 단의 코, 그리고 바느질할 뜨개 표면의 홈을 사용해서 바느질합니다. 뜨개 조각의 코와 뜨개 표면의 홈을 동일한 개수로 맞춰서 바느질합니다. 넷, 뜨개 조각의 빼뜨기 코도 바느질할 때 사용합니다. 다섯, 실이 느슨하거나 반대로 너무 당겨지지 않게 힘을 조절해서 바느질할 위치에 밀착되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여섯, 코와 입처럼 평면적으로 완성된 뜨개 조각을 바느질할 때는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 후 바느질에 필요한 실을 남겨 자수바늘로 바느질합니다. 뜨개실 브랜드의 생산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두 가닥에서 8가닥으로 꼬여있는 실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매듭지을 정도의 길이로 자르고 남은 한쪽을 바느질에 사용합니다. 홀수의 실가닥은 수가 적은 쪽에 실을 잘라줘요. 자수바늘은 돗바늘보다 얇고 일반 바늘보다는 귀가 크고 뾰족해서 섬세한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7. 바느질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줍니다. 가로로 바느질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고정해서 진행해주고, 세로로 바느질할 때 왼쪽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느질합니다. 그럼 이 규칙들이 어떻게 바느질에 적용되는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응용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만들며 알아볼게요. 솜을 넣어서 만들어야 하는 팔과 다리 등의 입체적인 뜨개 조각은 마지막 단을 남겨두고 소량의 솜이나 꼬리실을 넣어 형태를 잡아줍니다. 마지막 단에서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를 코바늘에 같이 걸어서 짧은 뜨기 해주세요. 진행 방향으로 마주보는 코를 코바늘에 함께 걸어서 한 코 한 코 겹쳐뜨기 해줍니다. 영상에서는 6코를 가지고 마주보는 코를 함께 코바늘에 걸어서 겹쳐뜨기 3코 만들어줬어요. 마지막 코를 겹쳐뜨기 하고 바느질할 실을 30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팔이나 다리는 옆모습이 물방울 형태로 만드는 게 인형을 완성했을 때 깔끔하더라고요. 만약 코 개수가 홀수일 때, 예를 들어 9코를 사용해서 겹쳐뜨기 한다면 총 4코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바느질할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공방숲의 DIY 키트에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 경우 도안 속 바느질할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 돗바늘에 바느질할 실을 걸어줍니다. 영상에서는 예시로 만든 뜨개 조각 마지막 단 3코어, 아래 빼뜨기 코까지 4코를 사용해서 바느질해 볼 거예요. 뜨개 표면의 홈도 뜨개 조각의 바느질 개수에 맞춰주세요. 뜨개 표면도 4개의 홈을 사용합니다. 뜨개 조각은 1에서 4로, 각 홈은 A에서 D로 설명할게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홈 A에 돗바늘을 넣어서 B로 이동해요. 규칙에서 이야기한 대로 느슨하지 않게 실을 당겨 밀착시켜줍니다. 뜨개 조각에 이를 통과합니다. 홈 B에 코바늘을 넣고 C로 이동해요. 바느질할 때는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느질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같은 방향을 유지해주세요. 뜨개 조각에 3을 통과하고 홈 C에서 D로 이동합니다. 빼뜨기 코 4를 통과해요. D에 돗바늘을 넣어서 A로 이동합니다. D에 돗바늘을 넣어주세요. 천천히 실을 당겨주면 이렇게 고리가 생길 거예요. 여기에 돗바늘을 통과합니다. 이때도 느슨하지 않게 당겨서 꼬임을 만들어주고 매듭 지어주세요. 홈 A에 돗바늘을 넣어서 필요없는 실을 숨겨 마무리합니다. 바느질하고 나면 힘이 없는 팔다리로 완성돼요. 동작을 만들거나 일정 자세로 고정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고정하는 위치는 알파벳 2로 설명할게요. 빼뜨기 코에서 A로 이동하기 전에 원하는 동작의 고정 위치 알파벳 2로 이동합니다. 뜨개 조각에서 이와 맞닿는 위치에 돗바늘을 한 땀 통과해주고 E로 돗바늘을 넣어서 A로 이동해요. E에 돗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만들고 통과. 매듭을 만들어서 실을 숨기고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세로로 바느질 해볼게요. 뜨개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뜨개 조각을 만들면 모두 같은 위치에서 마무리돼요. 그래서 바느질 방향도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고민해보는 게 좋답니다. 세로로 바느질할 경우 오른쪽은 아래서 위로, 왼쪽은 위에서 아래로 바느질해주세요. 특히 곰돌이 귀처럼 앞뒤가 구분되는 평면적인 뜨개 조각은 앞뒷면이 바뀔 수 있으니까 세로로 바느질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바느질합니다. 곰돌이 귀로 세로 바느질해 볼게요. 반원으로 만들어진 귀는 첫 번째 코, 원형 코, 마지막 코를 사용해서 바느질해 줍니다. 뜨개 표면도 3개의 홈을 사용해요. 먼저 오른쪽부터 바느질해 볼게요. 방향은 아래에서 위쪽입니다. 홈 A에서 B로 이동해요. 첫 번째 코는 고정되었고 원형 코의 돗바늘을 통과합니다. 이때 꼬리 실은 귀 뒷면에 놓이도록 옮겨주세요. B에서 C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코의 돗바늘을 통과해요. 표면을 단단히 고정해주고 C에서 B, 귀의 뒷면으로 이동합니다. 원형 코 만들고 생긴 꼬리실과 매듭 지어주세요. B로 필요 없는 실을 숨겨줍니다. 왼쪽은 방향만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이렇게 긴뜨기로 만들어진 뜨개 조각을 바느질할 때는 첫 번째 코, 긴뜨기 실 2가닥, 마지막 코를 사용해서 바느질하면 돼요.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동물의 입이나 하얀 배처럼 뜨개 표면 위에 덧대어서 바느질해야 할 경우에는 바느질을 위해 남겨둔 뜨개 조각의 실은 반으로 나눠줍니다. 한쪽은 매듭 지을 정도로 잘라 남겨주세요. 자수바늘을 사용해주세요. 실 정리를 끝내고 나면 바느질 위치에 얹고 시침핀으로 고정해줍니다.
평면적인 뜨개 조각은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한 코의 실 두 가닥 중에 뜨개 표면과 맞닿아 있는 실 한 가닥을 사용합니다. 먼저 뜨개 표면에 실 한 가닥이 아닌 표면 자체를 살짝 떠올리듯 자수바늘을 통과하고 뜨개 조각의 실 한 가닥 통과. 다시 표면을 살짝 떠올리듯 바느질하고 실 한 가닥 통과하며 건너뛰는 코 없이 한 코 한 코마다 자수바늘을 넣어 바느질해주세요. 여기서도 실을 적당히 당겨가며 밀착시켜 고정해줍니다. 빠짐없이 바느질하고 남겨준 실과 매듭 지어서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공방숲에서 인형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바느질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디에 어떻게 바느질해야 하는지 규칙과 순서만 익숙해진다면 충분히 응용해서 깔끔한 바느질로 인형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조금 느리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코바늘 인형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